안녕하세요.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를 리뷰하게 된 전지민입니다. 제목인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는 저자의 아들의 일기장에서 발췌해온 것으로 기본적으로 이 책은 저자인 브래디 미카코가 아들의 일화를 빌려 다양한 사회 이슈들에 대해 풀어낸 에세이입니다. 영국에서 거주하는 일본인 저자는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여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직간접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브렉시트 등의 여러 일들로 인해 영국은 그야말로 격동의 사회입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걱정이라는 이름 앞에 편견을 느끼죠.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영국이라는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한정된 일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는 누구나 그런 행위의 주체나 객체가 되어가며 살아갑니다.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상상도 한 적 없는 노선을 걸어온 사람들, 그래서 전혀 다른 가치관과 상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말이죠. 그런 이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그만큼 잘 알고 있죠. 책 속에서 저자의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는 해외 이민자와 하층민 가정, 한부모 가정의 학생 등이 다니는 그야말로 다양성이 충만한 학교입니다. 가장 보통의 학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릴 때까지는 가톨릭계 명문 사립초등학교에 다니며 안정된 환경에서 지내던 저자의 아들은 중학교 입학 후 같은 반 친구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공격하고 본인만의 논리에 사로잡혀 발언의 사소한 부분을 극대화시키고 트집 잡는 사람들을 목격한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놀랍지 않게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다양성 있는 사회의 현실이죠. 작중 이런 대화가 등장합니다. 원래 다양성이 있으면 매사 번거롭고 싸움이나 충돌이 끊이지 않는 법이야. 다양성이 없는 게 편하긴 하지. 편하지도 않은데 왜 다양성이 좋다고 하는 거야? 편하려고만 하면 무지한 사람이 되니깐. 다양성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어렵고 귀찮지만 무지를 없애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엄마는 생각해. 어쩌면 나와 다른 것에 어색함을 느끼고 경계하는 것은 생물로서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성체계를 표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죠. 다양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야말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와 그의 아들은 여름을 맞아 수영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레인이 따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었죠. 그 이유는 각 학교 학생들의 수영 실력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립학교 선수로 출전한 아이들은 선생님께 개인 과외를 받고 수영 클럽에 속해서 전문적 교육을 받는 등 정석적인 코스를 밟으며 수영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럴 여유가 없는 공립학교 아이들과는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책 속에 묘사된 수영대회는 우리 사회의 계층 격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부의 차이는 단지 그것에서 끝나지 않죠. 부에서 비롯되는 격차들을 말하려면 끝도 없을 겁니다. 일견 공정한 선상에 놓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긴 레일로 갈라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나기가 힘들어진 사회에서 특권층과 일반 계급 사이의 간격은 커져만 가죠. 고착화되는 사회 계급은 분단과 갈등을 불러올 뿐입니다. 그러한 계층을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적어도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앞에 사람들은 뒤에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고등학생이며 여자고 등등등. 나열하려면 아주 많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타인을 이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매우 어렵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사회를 위한 능력으로 엠패시를 강조합니다. 자신과 다른 상황에 처한 이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으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공감하는 심파시와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엠파시가 무엇이냐 묻는 학교 시험에서
저자의 아들은 스스로 남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남의 신발을 신으면 사이즈도 다르고 나에게 맞춰 있지 않아 발이 까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스스로 신어보는 것이야말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문화의 차이 때문에 타인을 상처 입힐까 걱정할 일도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작중 저자의 아들과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 언어가 달라 대화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벽을 넘어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주지요. 저는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그 둘이 서로의 신발을 신어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따뜻한 마음 덕에 세세한 행동과 감정의 변화에 섬세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라고 느껴졌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냉철한 이성이 중요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과거와 다름없이 따뜻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색이 있고 아들도 그 친구들도 미숙한 10대의 색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색은 계속해서 변해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변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 다양성 가득한 사회에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게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겠죠. 부드러운 문체로 날카롭게 우리 사회의 모순들을 꼬집는 에세이 브래디 미카코의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